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당연히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거기에는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해충돌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1994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택시기사가 의사랑 짜고 일부러 사고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일을 맡긴, 그러니까 주인격인 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제의 아주 생생한 예시입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을 딱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개인의 이익하고 그가 속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일이 이렇게나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다 보면요. 결국 모든 건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는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딱딱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를 이끄는 CEO, 심지어는 당장 같이 과제하는 팀원까지 이 관계, 이 역학은요,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플레이어는 바로 주인, 영어로는 프린시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아까 그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바로 이 주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받아서 하는 대리인, 즉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나 우리 회사 CEO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리인인 거죠. 문제는요, 바로 이 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주인이 대리인이 뭘 하는지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감시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틈새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 즉 모랄 해저드라는 갈등이 싹 트는 겁니다. 주인이 안 보고 있을 때 대리인이 슬쩍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 바로 그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경제학자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마치 게임 지도처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인이 어떤 계약 조건을 내미느냐에 따라서 대리인이 열심히 일할지 아니면 농땡이 칠지 선택을 하잖아요. 이건 완전 전략 게임 같은 거죠.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당연히 결과가 따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풀기 어려운 신뢰의 게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기술이죠. 이게 바로 모든 주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저 대리인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해답은요, 놀랍게도 감시 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인 설계라는 건데요. 대리인이 스스로 주인을 위해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목표를 아주 교묘하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 열쇠가 바로 스마트한 계약에 있습니다.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모든 주인이 마주하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고정급, 안전하긴 한데 자칫하면 대리인이 나태해질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성과금입니다. 동기부여는 확실한데 모든 위험을 대리인한테 떠넘기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계약을 설계할 때 겪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자, 이 공식 보고 아이고 머리 아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받는 월급이 주는 기쁨이 내가 일하는 수고라는 고통보다 커야 사람이 움직인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계약이라는 건 이 저울에 월급 쪽의 무게를 더 얹어줘서 대리인이 기꺼이 노력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일종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주인 대리인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거창하게는 CEO의 연봉부터 아주 가깝게는 바로 옆자리 동료와의 팀워크까지 이 문제가 정말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비밀 코드 같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CEO의 연봉이죠. 주주, 즉 주인이 CEO라는 대리인의 노력을 완벽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대 성과는 플러스 24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베일에 가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결과가 무려 -9로 곤두박질쳐요. 플러스 24에서 마이너스 9라니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숨겨진 정보가 만들어내는 비용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 좌절감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팀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스케일의 주인 대리인 문제, 바로 그 유명한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성과는 팀 전체가 나눠 가지는데 내가 조금 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티가 날까 싶으면 슬쩍 숟가락만 얹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문제가 무슨 현대 경영학에서나 다루는 최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대한 제국들이 늘 이 문제랑 씨름해 왔습니다. 특히 세금 걷는 문제에서요. 고대 로마부터 17세기 프랑스, 오스만 제국까지. 국가라는 주인은 어떻게 하면 세금 징수원이라는 대리인이 자기 주머니만 채우지 않고 국고를 제대로 채우게 할 것인가? 이걸 수세기 동안 고민해야 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험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갈등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네, 일을 맡기는 주인과 그 일을 하는 대리인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원인은 뭐였죠? 바로 서로 다른 속내, 그리고 감시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 때문이었죠. 그럼 해법은 감시가 아니라 서로의 목표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마트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요, 비즈니스, 팀워크, 심지어 정부 운영까지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아니면 CEO의 엄청난 보너스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역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떠세요?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